LG노텍도 브리핑 드리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네요. 오늘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긴 했는데 아이폰 14 앞뒤 카메라 사로잡은 LG노텍 2분기 최대 실적 기대감. 이게 6월 8일 5시 28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시리즈의 전면 카메라 부품을 공급한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오는 2분기 역대급 실적이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 공급업체로 LG노텍을 선정을 했다. 그간 LG노텍은 아이폰 후면 카메라 모듈 위주로 공급을 했는데 전면 카메라 모듈은 일본의 샤프와 중국 업체가 더 맡았었다. 근데 이 카메라 모듈을 전면 모듈을 LG노텍 제품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기존 공급처인 중국 업체의 품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LG노텍에 서둘러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 그렇게 중국 업체의 품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LG노텍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해요. 아이폰 14 전면 카메라 모듈 공급까지 마켓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LG노텍이 지난해 1조 클럽에 입성한 데 이어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올해 컨센서스를 보니까 전망치가 16조 원, 영업이익이 1조, 작년 대비 36%, 45%가량 오른 수치다라고 봅니다. 카메라 모듈, 아이폰 14 공급 호재에 더불어 아이폰 13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부품의 매출 비중이 90%인 LG노텍은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일단은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LG노텍 아이폰 판매 독주 수혜. 올 하반기에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의 판매 독주가 예상된다. 특히 5는 8월부터 아이폰 14 고가 모델의 부품 생산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는 과거와 다른 큰 폭의 실적 개선 추세를 나타날 것이다. 8월부터라고 하니까 3분기부터죠. 3분기부터 카메라 모듈에 대한 실적이 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에도 아이폰 고가 모델 판매가 인플레이션 영향에 둔감한 것으로 판단을 했다. 아이폰에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침체기에 돌입한 스마트폰 시장, 애플, 중국도 줄줄이 감산을 한다. 이 내용들 때문에 오늘 살짝 차실현 흐름들이 좀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출하량을 좀 낮췄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기도 영향이 좀 있긴 하겠죠. 출하량을 애플도 이 판매량에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기사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중국의 판매량에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중국 코로나 봉쇄 직격탄을 맞으면서 판매량이 좀 좀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뭐 이게 오늘 기사가 나온 건 아니고 추후에 이전에도 계속 우려감들이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 오늘 일단 차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에서 좀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은 계속 담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약간 고점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LG노텍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은 좀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61선, 21선에 올라오는 이 선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61선, 21선이 돌파되는 구간들 주가가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40만 원을 돌파 거래량들이 동반이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은 만약에 이탈한다 35만 원 분할 매수를 잡는다고 해서 35만 원, 32만 5천 원 이 구간에서 천천히 잡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구간을 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 장기 이평선들 서서 이렇게 올라올 건데 장기 이평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야 되겠죠. 32만 5천 원. 저는 그러면은 32만 5천 원 부근 주가가 만약에 이까지 오면 평균 단가를 뭐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평균 단가를 관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32만 5천 원 이 부분들이 오면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LG노텍 리포트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 주가가 48만 5천 원, 제가 32만 5천 원에서 접근을 슬슬 해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목표 주가 48만 5천 원 물론 이제 다 목표 주가까지 가지는 못할 수는 있어요. 목표 주가는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아이폰 출하량이 2.42억대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일단은 전망이 된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 성장률이 조금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될 것으로 감안하면은 일단은 그래도 선방을 할 것이다. 카메라 모듈 판가가 최소 2023년도까지 개선이 될 것이다. 조금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판가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영업이익 수익성은 좀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XR 시장 성장에 따라서 3D 카메라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뭐 2021년 카메라 모듈에 9천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서 2022년에는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고객사내 점유율은 마찬가지로 80% 이상이 유지될 것이다. 전면 카메라로 영역 확대도 기대의 요인들이다. 아이폰향 카메라 이 판가 자체도 2023년도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카메라 모듈을 주도적으로 앞으로도 공급을 할 것이다. 라는 아까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매출액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매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고 영업이익도 개선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EPS도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금 이제 PER이 10배 수준들인데 그리고 뭐 비싸진 않은 상황들이긴 한데 그만큼 실적이 돈반이 되고 있으니까 주가 상승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납득을 좀 시키고 있는 시장이 정당화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LG이노텍도 뭐 실적이 견고하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장기적인 우상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지 좀 오래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실적이 우상향이 될지 계속 체크를 해나가시면서 이런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겠죠.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EPS도 계속 상승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44,000원 가이던스에서 오늘 이번 37만 7천원 부근에서 EPS 보면은 8배 수준 8배에서 10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30만 5천원 수준을 본다라고 하면은 한 7배 수준들이니까 결국에는 주가 PER이 8배일 때 샀다가 10배 정도 수준에서 매도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6배에서 10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41만원 이전에 한번 볼게요. 41만원 수준이 고점이었으니까 EPS가 2021년도 10배 정도 이전에 고점도 10배 정도 수준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한 10배 정도 수준들이니까 8배 수준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밴드로 치면은 저점을 8배 수준 고점을 10배 수준 이렇게 실적들을 확인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쌀 때 사고 8배일 때 쌀 때 사고 뭐 분할 매수 접근하면 좋겠지만 쌀 때 사고 10배 정도 수준에서 매도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자 LG이노텍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